네, 잡매거진의 다양한 코너 중 유일한 랭크 쇼입니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와 함께하는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랭크 공감 100%에서는요. 1000명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의 취업 이슈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안에 직장인 리서치 인포그래픽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주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뒷담화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면접관이 싫어하는 지원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밌으면서도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의 현영은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의 현영은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지금 떨려요. 심경이 떨리시고 많이 떨립니다. 네, 그래도 좀 좋은 정보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강원준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벌써 2주째 뵙는 거네요. 예,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반응들이 좀 어떻던가요? 반응이라기보다는 약간 질문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간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던가 추가적으로 좀 자기네들 팁 좀 달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컨설턴트님을 더 귀찮게 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우리 설문조사를 맡고 계신 현영은 과장님, 설문조사 굉장히 다양히 진행하시다 보면 에피소드도 참 많으시죠? 네.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에서는 취업 시장에 대한 이슈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3000명 이상으로 확 뛸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반갑기도 합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재미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설문조사들 많이 해오셨을 텐데 자, 이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속의 핫 이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가 미리 공개해드렸지만요. CG를 통해서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면접관이 싫어하는 지원자 1위입니다. 남녀 직장인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네, 맞습니다. 일단 채용 담당의 면접관들은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이제 좋은 인재를 잘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인재를 가려낼지 상당히 궁금한데 실제 면접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원자 유형이 분명히 있나요? 네, 있죠. 면접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입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왜 왔는지 또 의아할 정도로 입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면접관들을 볼 때, 지원자들을 볼 때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22.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죠. 넌 도대체 왜 온 거니 여기에? 라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들게 만든 지원자들인데 뭐 이 사람들 싫은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면접관의 입장과 구직자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왜요? 그래서 면접관은 사실 그들을 봤을 때 평가만 봤을 때는 소극적이고 참여하기 싫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오고 싶어서 왔겠죠, 사실. 아까운 시간 들어서. 그렇죠. 근데 갔는데 면접관이 무서웠던 거고. 그리고 일단 준비가 덜 된 자신의 모습이 좀 소극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쫄아서. 그렇죠. 쫄아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이 약간은 달랐을 텐데 이 외에도 면접자들을 이제 좀 면접관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또 유형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질문을 했을 때 쭈뼛거리면서 답변을 하는 지원자를 볼 때 당황스럽다는 면접관들이 16.2%로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쓰인 성격의 장단점 등의 내용하고 면접에 임하는 내용이 그 태도가 실제로 다를 때 그럴 때 당황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신입 지원자답지 않게 너무 자신만만하고 경력직 같고 당돌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지원자를 볼 때도 면접관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의 지원자도 있었고요. 몇 건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력서의 사진과 실제 실물로 이렇게 오신 모습이 많이 다를 때 이럴 때도 당황스럽다는 면접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면접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 그 노출이 심한 의상이라거나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고 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
얘기하는 것 같아도 예.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 테고 이 결과 보시면서 좀 분석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학생들 만날 때 넌 누구냐 싶을 정도로 이력서의 사진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저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게 정말로 자기가 소극적인 심리적인 걸 극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긴 한데요. 네. 그것보다도 면접의 스킬 하나를 놓고 보자면 들어갔을 때 모르는 게 나오거나 혹은 뭐 포기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자체를 어쨌든 다른 쪽으로라도 답변하려고 하는 태도. 그렇죠. 이런 어떻게든지.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보다 손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뭐 다음에 면접을 또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원자들은 다음 기회도 또 잘 안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면접관들도 그런 친구들을 또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진짜 면접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건데 네. 서류만큼 크게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접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면접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의 역량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들과 융화가 잘 돼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면접 그 지원자들을 유형 중에 네네. 그 자기네 그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나 춤으로 개인기를 보여주는 분들이 네. 간혹 있습니다. 꼭 그분들이 박상철에 무조건 부르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 경우에 면접관들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합격했던 그 취업 카페나 그 선배들을 통해서 합격했던 답변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런 답변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거나 개인화시켜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답변을 무수히 많이 보겠죠. 그렇죠.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네. 우리 강원중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지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끼를 부리고. 사실 노래를 불러서 뭐 잘 부르면 좋겠는데 항상 무조건이니까 문제인데요. 예.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기업마다 워낙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분 좋게 받고 박수도 한번 쳐주는 반면에 네. 또 어떤 기업들은 쟤 왜 저러냐 시간 없어 죽겠는데 돌 플러스 아이 맞아요.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난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준비된 너무나 그 인위적인 이런 노력들보다는요 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화라는 걸 좀 참여한다면 그럼 이제 노래를 불러도 되는 대화 타이밍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걸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억지스러워 보이고 또 너무 튀어 보이는 느낌, 어색하고. 네 어색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면접관들이 좀 기피하는 유형, 쉽게 말해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반대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지원자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면접관이 네. 선호하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원자 유형에 대해서 면접 상황별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면접 대기실에서는 침착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지원자가 가장 호감이 간다는 답변이 28.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지원자가 가장 호감이 간다는 답변이 높았고요. 목례. 네, 그리고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지원자가 가장 호감이 간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서 면접을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대부분의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가 입사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는 지원자에게 가장 호감이 간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네. 그 간절한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그쵸. 마음은 네. 누구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을 보는 기준은 사실은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소개팅을 우리가 해보면 네.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나랑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예뻐 보여요. 그렇죠. 네. 예뻐 맞아요. 보이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새 기업들은 또 요 질문이랑 좀 다르게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가 아니라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없느냐 맞아요. 회사에게 예. 네,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소개팅이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사실 관심이 있어야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알아야 없는데 물어보죠. 그렇죠. 예.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집에 언제 가시려고요? 뭐 이게 소개팅이라면 최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기준. 그래요. 자, 아무튼 면접관들의 호감을 느끼는 지원자 1위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히 대답하는 지원자라고 66.5%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성실히 대답하는 지원자는 기본 방송 용어를 좀 잘못할 뻔했네. 기본 브레드 하는 거죠. 기본 브레드.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재밌는 걸 웃어주는 예. 사람, 그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인데요. 네. 이건 좀 저는 학생들한테 스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보고 웃어줄 수 있고 좀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공감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공감을 하는 인사 담당자 한 분을 만나면요. 신을 본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직자가 갔는데 면접관이 저를 보면서 웃어줘요. 예. 그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들어줘요. 이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음이 갑자기 그쵸? 편안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구직자 또한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보니까 면접관의 시선을 끌고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호감 가는 스킬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연애랑 비슷한 게 많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맞아요. 드는 것 같고요. 일단 같아요, 일종의. 예. 또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침착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지원자가 28.7%로 또 순위에 올라와 네.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의 행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네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뭐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본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뭐 대기자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같이 앉아있다가.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대기실에 실제로 있어서 예. 사보를 보다가 혹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신문을 보다가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관련된 내용들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진지하게 예.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머릿속을 좀 정리한다는 느낌. 이게 또 대기실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대기실에서 또 최악의 행동은 이제 뭐 핸드폰 하는 거라든지 쓸데없는 네. 통화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설문조사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의 특징은 도전적인 인재인데요. 이런 도전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고 이거에 대해서 인과 과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하는 습관 꼭 필요하고 네. 우리 강원준 컨설턴트께서도 오늘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 말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예.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을 일단 두 가지식으로 표현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명확하게 전달해라. 그리고 전달할 때는 반드시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한 스토리로 풀어라. 그리고 이 스토리로 풀었다면 그 자기가 보여준 색깔은 면접 내내 일관성 있는 자신의 색깔로 면접에 임해라. 이런 자기의 진정성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면접으로 좀 진행하신다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현영은 팀장님, 현영은 과장님 그리고 강원준 컨설턴트 모시고 면접관이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